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종천 사장입니다. 백신 접종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백신 맞자고 그랬죠, 배 소장님. 네. 제가 2차 접종 다 하고 지난 금요일 날이 14일 또 지났거든요. 와, 완료자시네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제 저녁 모임 3명을 했는데 3명까지 모였어요. 저는 빼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도 착용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네. 가려면. 어떻게 됐어요, 배 소장님은? 저는 2차를 접종을 해야죠. 네. 정상근 기자. 저는 얀센 백신이어서 저도 이제 접종 완료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좀 태도가 좀 뭐가요? 아니 뭔가 김은기 시청자가 배 소장님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봤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어디 또 왔다 갔다 하셨어요? 여기까지? 아니 뭐 이제 세상을 밝히고자 또 노력을. 알겠습니다.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자, 정상 기자 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뭐예요? 이재명과 화천대유입니다. 이게 또 핫 이슈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 화천대유가 뭐예요? 화천대유가? 이게 뭐 사자성어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회사 이름이 강원도 화천대유입니다. 화천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정확한 뜻은 알려지지 회사 이름이 않지만 하여튼 화천대유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게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 성남 판교 대장지구의 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이 대장동 일원의 97만여 제곱미터, 그러니까 29만여 평의 5,900여 가구를 개발하는 1조 1,0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성남의 뜰이라는 이름의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여러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엄의 한 14% 정도의 지분으로 참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화천대유가 주역의 내용이네요. 네? 주역의 64개 중에 화천대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또 SK증권이 만든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펀드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주역에 나오는 내용인데 화천대유란 뜻은 쉬운 한자어입니다. 불화자에 하늘천자에 대유 큰대자에 있을 유자가 들어갔는데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 이 명리학에 나오는 아주 좋은 괴로 이렇게 이름 붙여진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내용인 거죠. 주역 얘기하다 갑자기 또 명리학은 왜 나와요? 그러니까 명리학이 주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술적인 내용으로 회사 이름을 지었다고 봐야 되겠죠. 화천대유 그리고 천화동인도 나오는데 천화동인도 천화동인인데 이건 이제 SK증권과 화천대유가 함께 만든 펀드의 이름입니다. 회사 이름이 독특하다 보니까 주역까지 풀이를 다 해줬네요. 야, 네. 배 소장 정말 만물 박사입니다. 언제 또 주역 공부까지 하시고? 네, 지금 보도가 다 됐거든요.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이 화천대유가 신생업체에서 성장 배경에 지금 말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회사의 이름도 주역의 내용을 본따서 지었다라고 하는 주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모르는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생겨난 기업인데 기업이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 이게 이제 신생업체인데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든. 그러니까 이제 특수목적법인 대장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 성남 이 시에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남의 뜰과 합작을 해서 이제 대장동 개발에 들어간 민간 시행업체가 화천대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천대유가 신생업체인데 최근 3년에 이제 배당받은 내용을 보면은 2014년에 생겨난 회사가 2019년부터 3년 동안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3년 동안에? 577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회사의 출자금은 5천만 원이에요. 고작 5천만 원이고 야, 5천만 원 투자가지고 네. 577억 3년 동안.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이제 차입금을 빌려 회사 운영 자금으로 썼다는 내용인데 이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이 회사가 받은 배당금이 쉽게 이렇게 3년 동안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배당금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SK증권이 또 많은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 개발 사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만든 게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펀드인데 1호에서 7호까지 만들어졌는데 1호 화천대유가 지분 1호는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100% 지분을 논란이 되고 있는 언론인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화천대유 네. 회사. 뭐 언론사의 이제 그 기자 출신인데, 네. 근데 이 대장동이라는 데가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네네. 달래내길 지나서 오른편에 있는 그 넓은 땅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서분당 IC에서 네. 대장 IC 사이에 있는 네. 그게 대장동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하여튼 배당금을 많이 받다고 하는데 얼마나 받아간 건지 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뭐 이 워렌 버핏이 이거 알면 울고 갈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3년에 아까 577억? 얘기하셨는데 3년 동안 577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아니 대로 그것도 5천만 원 내고서. 네, 그렇죠. 그 투자한 돈은 한 그 정도 되는데 이제 500억 원이 넘게 지금 가져간 상황이고 그리고 SK증권에서 그 배당금을 3,460억 원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SK증권이라고 해서 SK증권 회사가 아니라 그 이른바 이제 일종의 이제 사모펀드 격인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컨소시엄 이렇게 자금들이 모여서 이 배당금을 알겠습니다.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 화천대 설립자 아까도 얘기는 했었는데 이재명 지사하고 뭐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 언론이 출신이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는 전혀 자기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이제 참여하기 7개월 전에 2014년 7월이니까 2014년 7월이면은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2014년 6월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직후입니다. 7월달에 언론인 자격으로 기자 자격으로 이 화천대유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언론인 A 씨가 이재명 시장을 만난 거죠. 그래서 네. 이런저런 이제 하다가 취재를 했는데 한 가지 저도 궁금한 것이 이게 이재명 시장을 취재했던 인물이 이런 큰 사업에 본인이 100% 지분을 알겠어요. 가지고 사업을 참여한 것도 참 독특한 네, 것 같아요. 하여튼 모든 의혹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재명 지사가 조금 전에 관련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도가 지나쳐서 일단 있는 사실을 밝히고 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그냥 어디 일베 게시판에서 쓴 거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명색이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명색이 언론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네거티브하고 흑색선전하고 가짜 뉴스 뿌리고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한때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하신 선배인 점을 고려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공개 사과하시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개 사과하지 않으시면 그 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공개 사과하라는 대상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온 장기표 씨를 얘기하는 거죠. 네네. 그게 또 이재명 후보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좀 격앙돼 있어요. 명색이 정치인, 명색이 언론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낙연 민주당 후보 공세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해당 사안이 검증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고 또 이낙연 캠프에서도 이 부동산 문제인 만큼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배 수장님. 손준성은 그 손준성. 어제 공수처가 김용현 사무실 다시 압수수색했는데 이번엔 네. 잘 끝났어요?
사흘 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잘 끝났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웅 의원 측과 상당히 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절차 방식 또 범위 등을 놓고 공수수사 관계자 또 김 의원 측이 신경전이 벌어지긴 했는데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때 일반인도 이렇게 철저하게 따져가면서 압수수색을 잘 못 받거든요. 웬만한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당해봤어요 한번? 압수수색을 뭐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되죠. 네. 그러면 아니면 사실 저 같은 경우라도 뭐 검찰이 경찰도 아니고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그렇죠. 이게 그냥 두 손 들고 다 뒤져가세요 그럴 것 같은데. 딱 그 말씀이 맞는 것이 두 손 들고 겁나잖아요. 대응을 일단. 못 하는데 네. 저는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라면 앞으로 압수수색에 대한 방식이 바뀌어야 되든지 아니면 김웅 의원의 방식 자체가 과연 일반인과 달라도 되는 것인지 이것도 이제 궁금해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김웅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날 압수수색 당하는 장면, 압수수색 하는 장면을 봤던 사람들도 결국 가져간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대응도 했고 또 이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로 압수수색에서 가져간 건 네. 없었다 이런 얘기. 알겠어요. 그 지적은 괜찮았던 거예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래서 이 검찰의 이런 압수수색에 네. 대해서 좀 일종의 뭐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 괜찮은 것 같고 정상 기자 네. 보도에 따르면 말이에요. 텔레그램 속에 그 손준성 보냄의 네네. 그 손준성이 맞았다고요? 네, 뭐 어제 JTBC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 손준성이 실제 손준성이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이 텔레그램으로 자료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고발장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고발장 등을 보낼 때 여기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기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확인을 해보니까 이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가 떴다라고 합니다. 이게 텔레그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건데요. 이 텔레그램에서는 이 발신자의 메시지를 받은 중간 전달자가 이 다운로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제3자한테 보내면 이 수신자가 최초 발신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이름을 클릭하면 이 발신자가 저장한 프로필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배종찬 소장님한테 자료를 보내서 이 최일구 앵커님한테 보냈을 때 제가 보낸 게 아니라 배종찬 보냄으로 뜨는 거고 최일구 앵커님이 그 배종찬 보냄을 클릭을 했을 때 제가 저장하고 있는 배종찬 소장님이 연락처가 뜨는 거죠. 예. 근데 그 연락처가 이제 손준성 검사의 실제 연락처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저도 한 1, 2년 전까지는 텔레그램이라는 걸 좀 해봤는데 네. 이게 귀찮아서 근데 이제 없애버렸는데 네, 정상근 기자는 하나 봐요? 저는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렇게 돼요. 네, 네, 실제로 지금 설명한 대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발장 작성은 또 전문가 솜씨란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고발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형식과 또 법적인 내용을 모르면 작성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고발장 작성은 전문가다. 그렇다면 뭐 검사든 법조인이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지적과 또 이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했든 손준성 검사가 보냈다면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손준성 검사의 지시로 작성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손준성 검사이든 아니든 그 주변에 관련 인사들일 것이다. 인물들일 것이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의 주변 인물들까지 당시에 수사정책관이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네. 부하 직원들도 있었을 테고 다 같이 이렇게 이 대검에서 감찰할 수 있다면 다 수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여튼 지금 빼박 증거는 그거죠. 텔레그램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김웅 당시 네. 후보한테 보냈다는 거. 네. 그거는 빼박이죠. 뭐 그런 셈이죠. 네. 그 전화번호가 확인이 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발장을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배 수장도 얘기를 했는데 누가 네. 작성했느냐? 윤석열 전 총장과는 또 작성자가 어떤 관계일까? 이게 남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이제 그게 지금 의혹 규명 작업의 이제 다음 핵심적인 작업인데 지금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했을 때 그 영장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손준성 검사가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게 하고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적었는데 네. 이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손준성 검사가 고발자를 작성했다 이렇게 확신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셈이죠. 네, 뭐 관련해서 지금 이 작성자가 확인되면 이 고발장의 작성 경위가 드러나고 또 윤석열 전 총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좀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다만 이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용 PC에서 유의미한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또 손준성 검사 휴대폰도 이미 교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건 의혹의 본질은 검찰의 개입 여부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보도되기 전에 뭐 제보자가 국정원장과 만났다, 뭐 이 부분을 예사롭게 볼 수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검찰이 고발을 사주를 했느냐, 이 여부가 좀 의혹의 본질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뭐죠? 정상이죠? 네, 플랫폼 단속입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네이버, 카카오 공정화법이라는 걸 만들고 있다고요? 무슨 내용이에요? 네, 뭐 온라인 플랫폼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서 이 정부 여당에서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국회는 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것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이 계약 업체들 사이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좀 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이 마음대로 계약을 변경하고 또 좀 부적절한 그 계약 내용을 집어넣는 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좀 표준화된 계약서를 만들어서 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 그리고 카카오가 이제 자체 상생안을 이제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손을 안 대는 분야가 없습니다. 카카오가 심지어는 뭐 꽃배달 서비스까지 진출을 했고 골프장도 안 되는 거 또 아니에요? 헤어샷도 진출했고 또 카카오 교육까지도 있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방송 같은 건 안 해요? 방송도 있죠. 이미 카카오 하고 TV가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아, 그런 그러니까 거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영세 중소상공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다 카카오가 하고 있으니까 1, 2, 3, 4 기성전결 카카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자체 상생안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동안 광고를 통해서 사실상 중개 서비스업까지 내밀하게 침투해 들어왔던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24일 날 중단하겠다고 그러고 또 3천억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꽃배달 등 일부 사업에는 철수하겠다는데 이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좀 근본적으로 카카오가 중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과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사실 이 토대가 근본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 온라인 대형 플랫폼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높으니까 살짝 피해가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지적을 안 드리려고 그랬더니 밖에서 네. 기성전결이 아니고 기승전결이다. 기성전결. 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드립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